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조간신문 광고를 보니까 갤럭시로 쫙 깔렸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부회장님 결제를 득하고 광고가 나온 거겠죠? 뭐 그렇겠죠. 네. 참 때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삼성이 정말 돈을 많이 불 때가 됐고 언론은 노다지를 맞았네요. 네. 그냥 뭐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이 계속 감옥에 계시면은 좋겠어요. 예. 애매하게 있으면 아마 언론은 제일 좋을 거예요. 자, 삼성이 애플의 길을 걸을 것인가, 노키아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갈림길에 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길을 걸을지는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 부쩍 이 노키아에 대한 언급이 잦아집니다. 보수 언론에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때 핀란드를 먹여 살렸다고 평가를 받던 노키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제가 이 주제를 특별하게 고른 이유는 헤럴드 경제 최근 한 기사가 되게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제 성격이 조금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좀 시니컬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표정을 이렇게 무표정하게 하고 다니는 편인데 갑자기 극도로 시니컬해지면서 상대를 엄청나게 조롱하고 비웃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너 진짜 재수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넌 누구 비웃을 때 말하고 표정이 진짜 밥맛이 뚝뚝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이런 표정을 짓냐면 누가 엄청나게 유식한 단어를 써요.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예요. 이럴 땐 제가 엄청나게 비웃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방송하고 나서 이런 시니컬하고 재수없는 표정으로 방송을 한 기억이 박근혜가 작년 6월에 국회 연설을 하면서 스웨덴의 그 한 조선 도시 말메라는 도시로 그래요. 그때. 네. 그런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때 원고를 찾아보니까 아니 말메가 어딘지는 알아? 네? 말메가 경제학적으로 주는 교훈은 그게 아니야. 제발 모르면 가만히 있어. 뭐 말메 그런 단어 쓰면 멋있고 유식해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을 했더라고요. 예, 예. 제가 이제 보통 그럴 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런 표정과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많이 쓰는데 오늘 노키아를 고르게 된 그 기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딱 그 모드예요. 아, 너무 비웃고 싶은 모드인 겁니다, 지금. 요즘 뭐 이재용 구속을 해석하면서 여러 보수 경제지들의 헛소리가 풍년인데요. 그중에 헤럴드 경제가 8월 28일에 올린 기사 제목이 시계제로 삼성, 노키아 몰락 교훈 절실한데 수년간 법리 다퉈야 할 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 노키아 이런 거 쓰면 뭐 멋있어 보이는가 봐요. 예, 이런 비아냥거리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문이 든 노키아의 사례가 100% 완벽한 헛소리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은 지금 한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했던 핀란드 대표 기업 노키아가 스마트폰이 가져올 강력한 변화를 예견을 못했던 거예요. 스마트폰 시장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몰락을 하고 만다. 이렇게 기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업체가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는 불과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노키아 몰락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기업 경영은 보여지는 현재가 아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을 노키아의 사례는 강력히 경고한다.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요까지는요. 예. 기업은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맞는 말이 삼성하고 이상하게 결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적색 경고 등이 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우려하던 그룹 총수의 장기 부재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주요 사안들 앞에서 사령탑 공백은 상당한 부담이다.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미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삼성은 앞으로도 2심 재판 등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 판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재용의 공백으로 삼성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해서 노키아 꼴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용을 풀어줘라. 뭐 지금 이런 논리인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재용은 3년 전부터 미래를 대비한 게 아니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같은 걸 추진을 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네, 자기 지배권 강화에 열을 올렸다고요. 그것도 뭐 본인 입장에서는
미래를 삼성의 미래를 대비한 게 아니라 자기 미래를 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이 없어서 삼성이 미래를 대비 못한 게 아니고 이재용이 자기 미래만 대비하는 바람에 삼성이 미래를 대비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뇌물 줘서 감옥을 갔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지금이라도 위기감을 느끼고 삼성의 미래를 잘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게 맞죠. 예, 질타를 하려면 그렇게 질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언론은 이상하게도 이재용을 풀어줘라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뭐 가진 논리를 대면서 이재용을 풀어주라고 하는 헛소리는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뭐 굳이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황당하게 생각했던 건 헤럴드가 노키아의 사례를 끌어오면서 삼성을 변호한 건 무식함이 너무 철철 넘친다는 데 있습니다. 노키아의 사례는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 경영학자 모든 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삼성에 절대로 유리한 사례가 아니에요. 오히려 노키아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재용 체제로 굴러왔던 삼성에 정말 불리한 경제적 사례가 노키아 사례입니다. 예. 노키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키아는 한때 핀란드의 모든 것이라고 불렸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과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노키아가 1998년에 그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에 올랐는데요. 예. 이후로 2010년까지 계속 1위를 지켰어요. 2000년 기준으로 핀란드 전체 수출의 20.7%가 노키아의 차지였습니다. 5분의 1이 노키아의 몫이었죠. 예. 그리고 노키아 영업이익이 핀란드 경제 전체가 한 해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의 GDP의 한 4%가량을 차지를 합니다. 2015년 한국 수출액 593조 원 중에 삼성전자 비중이 20.4%입니다. 노키아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GDP의 1.7%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단일 기업 경제, 이걸 뭐 영어로 원컴 이코노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 국가 경제가 단일한 기업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요. 이게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 있는데 핀란드의 산업구조 체제 자체가요.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핀란드 하면 약간 꿈의 복지국가 이런 개념이 강해서 모든 게 한국하고 반대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키아가 핀란드에서 한때 한국의 삼성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나라는 전통적으로요. 소수 대기업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노키아뿐만 아니고 목재, 제지 이런 분야의 큰 대기업들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노키아가 정점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구 대비 대기업 숫자로는 아마 한국하고 핀란드가 제일 높은 나라일 겁니다. 그만큼 핀란드는 대기업 비중 면에서 한국하고 사정이 비슷했던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노키아가 무너진 다음에 핀란드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노키아가 2013년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리는데 6조 7천억 원이 되게 헐값에 팔리는 아주 처참한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의 고용시장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대규모 정리해고가 막 잇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용보장을 약속했는데 이걸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길거리로 쏟아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때 이 문제를 해석하는 핀란드 스스로의 해석도 그렇고요.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의 해석이 뭐였냐면 이것처럼 한 기업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원펌 이코노미, 단일 기업 경제는 봐라, 너무 위험하다. 이게 그 당시에 세계적인 경고였어요. 그러니까 2011년 6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노키아의 고통이 핀란드의 고통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 나라 경제가 이렇게 한 기업에 몰빵을 하다 보면요. 이때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핀란드가 나라 전체 경제를 너무 한 기업에 의존돼 있다 보니 단일 기업 경제에 의해서 한 기업의 몰락으로 국가 경제가 기반이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국가 경제 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다. 노키아의 몰락은 삼성에 의지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예. 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핀란드 경제는 과연 노키아가 망해서 몰락했느냐? 아닙니다. 핀란드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고 멋지게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물론 노키아가 안 좋아진 2008년 이후에 핀란드가 개고생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 GDP가 마침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멋지게 재기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키아 몰락 이후에 핀란드가 재기 국면에 접어든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011년 8월 이번에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제목이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의 이익이 되다 이런 기사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은 핀란드 경제가 20년 동안 노키아에만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핀란드가 교육 수준이 높아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적 수준의 인재들이 다 노키아만 찾았다는 거예요. 대우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다 공무원처럼 일을 했다는 겁니다. 창의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니까 핀란드의 경쟁력이 노키아 때문에 심각하게 깎아먹혔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노키아가 망하니까 이 갈 곳이 없어진 세계적 수준의 인재들이 스스로 창업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벤처들이 바로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로비오,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빅히트 게임을 만들어낸 슈퍼셀이다. 지금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노키아가 몰락을 한 다음에 핀란드 경제를 새로 이끌 멋진 벤처 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앵그리버드, 클래시 오브 클랜 이런 빅히트 게임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걸 핀란드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노키아가 망하니까 핀란드는 우선 기본적으로 단단한 실업수당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중소기업을 양성하기 시작해요. 이걸 주도하는 곳이 국가혁신기금이라는 곳하고 의회에서 만든 미래위원회라는 곳인데 얘네들은 계획을 짜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20년 단위로 계획을 잡아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새롭게 창업한 노동자들이 젊은이들이 실패를 해도 일정 정도 생계가 보장이 되는 안전망이 든든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핀란드는 강력한 복지를 기반으로 해서요. 노키아에게 의존했던 경제 구조를 수백 개의 유능하고 창의적인 중소기업으로 훌륭하게 대체를 해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국내 언론의 기사를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으시는 분들의 설득력을 위해서 진보 언론지 기사도 아니고요. 조선비즈의 2013년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핀란드 현지를 가서 취재를 했더니 핀란드가 멋지게 노키아의 유산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기사 제목이 핀란드, 이제 노키아를 그리워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부제가 핀란드의 통렬한 반성문, 한 개의 대기업 관료 조직에 나라가 의존하던 환경, 노키아가 한순간 무너지자 젊은이들 사고 완전히 바뀌어 노키아가 남긴 유산, 글로벌 시장 주도하며 IT 기술을 이끌던 인재들, 벤처기업 400여 곳 세워. 이게 이제 부제목들입니다. 노키아 비즈니스맨들의 생각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이 중간 대목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노키아의 몰락이 그동안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눈 감고 있었던 핀란드 경제의 강력한 자명종 역할을 한 겁니다. 모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거죠. 피나넨 CEO는 노키아가 무너진 것이 장기적으로는 핀란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전체 산업, 특히 IT 산업 쪽에 생존에 대한 절박함과 위기의식이 강해졌고 그런 분위기가 국내 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슈퍼셀이라는 회사 이름과 조직 구성도 노키아 같은 실패를 겪지 말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슈퍼셀이라는 이름은 셀, 세포조직처럼 작은 조직이 모여 강력한 회사를 만든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실제 조직도 5, 6명이 한 개 셀, 팀을 이뤄 별도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상업화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그는 혁신의 상징이었던 노키아가 너무 거대해지면서 조직이 관료주의적으로 바뀌고 경직됐고 그 때문에 노키아 내부에 있었던 수많은 인재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막으면서 최고의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가 지금의 회사 조직이라고 말했다. 슬러시의 미키쿠시 운영위원은 핀란드는 원래 IT 창업을 선호하는 분위기와 정반대였다면서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이 지금 기사에서요. 이 노키아의 사례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럴드 경제는 노키아 이야기를 하면서 멋있게 보이고 삼성 누님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당신들 빨고 있으니까 광고 주세요. 뭐 이러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키아를 언급하려면 이 정도 현실은 상식적으로 알고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키아의 교훈은 이재용을 풀어주자가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눈가를 달고 있어야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노키아의 교훈은요. 한 거대한 기업이
국가 경제를 장악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리고 그 거대한 기업의 관료성 때문에 그 나라의 창의성이 얼마나 좀먹고 있느냐를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핀란드는 노키아가 망하고 나서 한 8년 개고생하고 이제 분산된 강소기업들로 경제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요, 삼성에 집중된 이 거대한 경제 권력을 어떻게 잘게 쪼개고요,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강소, 도전감 있는 중소기업들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경제는 지금 삼성을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삼성을 축소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부디 저는 우리 경제가 이제 이재용 같은 경제사범을 구속하는 것을 시작으로요, 삼성하고 현대차만 쳐다보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국가의 지원 아래요, 또 탄탄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요,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실패해도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만한 사회의 안전보장망이 보장된 사회에서 다양하게 도전하고 새로움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이런 젊은 경제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 길을 가보지 않으니까 상상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노키아가 사례를 던져줬잖아요. 노키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재용을 풀어주자는 논리로 노키아를 들먹이는 이 헤럴드 경제의 무식한 만용이 제가 너무 눈에 들어와서 예. 오늘은 노키아가 주는 진정한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삼성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왜 탈피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이 프랑스 대혁명이 만약에 요즘 벌어졌다면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옥에 갇혔던 억울한 사람들이 다 풀려났다. 따라서 이재용도 풀려나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펼 경제신문들입니다. 진짜네요. 얘네들은 그런 논리도 필 겁니다. 왠지 프랑스 대혁명하고 바스티유 감옥 깨고 하는 얘기가 멋있게 보이면 기승전, 이재용 석방 이렇게 이어질 놈들이죠. 네. 김장겸 입에서 방송의 독립성 얘기 나오는 거 보세요. 그렇죠. 예, 정말. 예.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네. 아주 흥미로운 종족들이에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지성과 양식을 똥구멍으로 배운 인간들. 그러니까요. 예, 답이 없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노키아와 삼성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그런 인간들의 백태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